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네. 뭐 하지 않겠습니다. 각설이 타령은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항상 열심히 하는 방랑 여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랑 여행의 무게중심과 기획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이고요. 예,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초연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랑 이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려놓으셔서. 드디어 이제 사퇴하신 건가요? 내려놓기? 네, 저는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잘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쓰잘데기 감사합니다. 없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네, 예. 무풀 방지나 뭐 선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본인 일 알아서 잘 하시는 꼭 여기서 걸로. 이렇게 막히니까 릴리님이 인사를 자연스럽게 할 그래. 수가 없잖아 지금. 저부터 해야겠어요. 네. 그래요. 다음부터는 네. 웅이하고 릴리하고 이제 네. 이렇게 가야겠어요. 예. 릴리님 하세요 얼른. 네,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지난 그 라오스 편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저는 들으셨겠죠? 라오스 거의 예약할 뻔했습니다. 그쵸? 거의지 예약은 네. 안 했다는 거죠. 거의. 예, 다른 일정이 많아서 라오스를 아니 그때 예약하려다가 표정 보니까 거의 뭐 비행기표 찾고 있던데 장난 예, 아니던데. 예, 다른 데 찾고 있었어요. 다른 데 찾고 예. 맨날 가던 데만 가는 예. 이변인지라. 예. 네. 뭐 다들 잘 지내셨죠? 한 주 네. 동안. 네네. 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관계로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쭉 따뜻한 나라 특집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특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계속 가깝고 따뜻한 나라를 했는데 이제 슬슬 봄이 오는 관계로 예. 봄이 되면 좀 찾아가고 싶고 봄이 되면 생각나는 그런 곳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여러 번 가긴 갔지만 이곳에서 꽃을 본 적은 없네요. 앞으로는 곧 다가오는 봄에는 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오늘은 이변 씨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꽃을 볼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남프랑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라벤더? 네, 라벤더 네. 보러. 풍차의 저와 나라. 함께. 하지만 어.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뭐 가까운 데를 가셔야 되겠죠. 그 가장 여의도? 만만한 데가 이제 일본 여의도도 여의도는 만만한데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의도보다 그쵸. 빨리 네.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예, 바로 재팬. 네, 일본인데요. 뭐 꽃 얘기를 제가 할 생각은 딱히 없었습니다. 네. 예. 일본에서도 이제 오늘 다룰 곳은 도쿄. 예.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일본을 특정 지역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온천이나 온천 스키로 해가지고 뭐 그 관련된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일본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봄이 되니까 뭐 벚꽃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뭐 찾아가 볼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일본의 수도 도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쿄 쪽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과 많은 나라를 갔던 구성원들이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도쿄는 둘밖에 안 다녀왔네요. 그래서 두 분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도쿄를 방문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도쿄에 관련된 여행 뽐뿌가 오길 바라면서 이걸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도쿄에 아주 정통하신 우리 이순성 변호사를 모시고 도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쿄 데스네. 네, 도쿄에서네. 예,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예. 택도 와리마생. 네. 예. 그 도쿄에서 우리 이변은 도쿄도 많이 방문했고 그리고 도쿄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 또, 유학 관련된 이야기나 도쿄 생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는 그냥 개별적으로 도쿄 3번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도쿄 여행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네, 이변이 알겠습니다. 저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고. 근데 이변이 예, 이제 왜 이렇게 도쿄 많아요, 앞에 많아요. 말이 많아요. 좀. 아니 이거 정리를 해서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이변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이변 이야기 본인이 마음이 급했구만. 이변 예. 이야기 듣도록 하죠. 이 청취자분들이 또 간만에 방랑 이변이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웅이님이 너무 방해하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봐 네. 미리 쉴드를 쳐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네. 잊고 계신데 전 진행자예요. 이런 빌드업이 필요하답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네. 국가대표 빌드업 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네. 아니야 축구할 때. 팝콘이나 예. 먹자 우리. 네. 빨리 그러면 이야기 네. 시작하시죠. 네. 사실 이제 그 꽃 얘기를 별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굳이 꽃 얘기를 하자면 예, 벚꽃 구경 가는 게 참
재미도 있고 예, 볼거리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벚꽃이 필 무렵이 되면은 사쿠라 전선이라고 그 일기예보 같이 그 벚꽃 예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진짜로 그 일기예보 하듯이 그 일본 지도를 딱 이렇게 해놓고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디에서 벚꽃이 필 것 같고 어디부터 뭐 오사카 지역은 언제 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보를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쿠라 젠센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벚꽃을 구경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도쿄를 봤을 때는 일단은 도쿄에서 뭐 도쿄에 정말 모든 곳에 벚꽃이 있지만 예 많이 이제 주로 가는 곳이 이제 우에노 공원이나 이제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나카메구로 쪽을 갑니다. 이 메구로구에 있는 그 천변에 벚꽃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메구로가 도쿄의 정말 그 거의 그 중심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아 공원이 아니라 동네인 네, 거예요? 동네예요, 아. 동네.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예, 예. 예, 마을인데 거기가 좀 운치가 있어요. 예, 그 동네가 아기자기한데 그 동네에 흐르는 천변에 따라 이 벚꽃이 쫙 피면은 거기를 슬슬 산책하고 다니면은 괜찮습니다. 우에노 공원은 워낙 유명하고 또 공원 안에 이제 공원 안에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에노 공원은 이제 약간 가면은 우리나라 느낌도 약간 납니다. 왜냐면 막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막 그 밥 뭐 싸운 도시락? 음식 먹고 도시락 먹고 거기서 술 마시고 예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도쿄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외국인들이랑 외국 그 유학생들이랑 같이 술 드셨군요. 예, 우에노 가서 술 엄청 먹고 네. 막 노래 틀어놓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약간 윤중로 느낌도 나는 건가요? 거기서? 예. 약간 여의도에? 네. 근데 그죠. 사람은 어때요? 더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 우에노 공원도 크기 때문에 아, 예. 괜찮다. 그 상당히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그 우에노 공원 안에 동물원도 있고 예. 그리고 우에노 공원 옆쪽에 그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아메요코초라고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는 나리타에서 공항에서 나올 때 우에노를 경유해서 환승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에노를 많이 들리긴 했었는데 그래서 일반 관광객도 좀 찾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벚꽃은 일본 전역에 피어 있어가지고 뭐 구경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곳에 가면은 그 상당히 좀 일본 도쿄 쪽에 그 벚꽃이 빨리 필 때는 제가 언제 갔었나요? 3월 초인가 갔을 때도 우에노 공원 쪽에는 막 벚꽃이 핀 정말요? 벚꽃나무가 있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 네. 벚꽃 구경 하실 분들은 그 일본에 가셔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3월, 4월 요때는 아직 그렇게 뭐 덥고 할 때가 아니니까 가서 벚꽃 구경하고 온천 하는 것도 온천까지. 예, 괜찮거든요. 왜냐면 또 너무 더울 때 온천 하면은 덥고 막 찐 빠지니까. 예, 찜 빠지고 이러니까 응. 예. 3, 4월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특히 3월 말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날씨가 쌀쌀할 때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벚꽃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 제가 이제 도쿄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워낙 도쿄는 그 관광도 많이 가고 예 그리고 알려진 부분도 워낙 많고 해서 그 뭐 신주쿠 시부야 뭐 하라주쿠 이런 얘기는 어차피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이카니야마나 뭐 지유가오카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하실 거죠? 그럼 뭐 다 안 가도 되는 데인가요? 아니 이분들은 그 다이카냐마랑 지유카오카 네.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저 우에노 공원은 들어. 이게 저기 청취자들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눈높이 감안해서 다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더 기대는데. 이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모자르면 그 얘기는 제가 하도록 하죠. 네. 근데 이제 그쪽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예, 알려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굳이 뭐 도쿄를 얘기하면서 안 해도 워낙 정보가 많아서 말씀 안 드리는 전 좋아요. 거고요. 네, 예. 맞아요. 제가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곳은 이제 와세다 대학교 주변. 와세다 대학교? 예.
저기 T 와세드라고 쓰였는데 뭐예요? 네, 와세다 대학교 T인데 예, 일부러 입고 짭 오셨나요? 짭이죠. 예,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있던 그렇구나. 그런 옷입니다. 예. 예. 굳이 오늘 이걸 한다고 예. 갖고 와서. 그래서 와세다대 주변을 또 추천하시는군요. 예. 아, 그 와세다 대 주변이 네. 그러니까 와세다 대를 굳이 볼 건 아니고요. 와세다 공교롭게도 와세다 그 대학교 옆에 네. 카구라사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구라사카. 네. 카구라사카라는 곳이 요즘은 좀 알려져 있는데, 예, 그쪽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전통적인 일본의 어떤 그런 그 마을 같은 모습이면서도 뭐 굉장히 전통적인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좀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뭐 그런 그 펍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어떤 느낌이지? 약간 경리다 이태원 느낌인가 아니면 그냥 전통적인 뭐 교토 느낌 나는 어떤 건? 그러니까 뭐 전통 가옥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냥 주택가인데 네. 주택가인데 뭐 뭔가 그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일본 주택가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또 전통적인 부분도 또 볼 수 있는 종로에 예. 이런 느낌 정도. 종로는 너무 전통이잖아. 예, 근데 종로는 또 그쪽이 워낙 크니까. 네. 예, 근데 여기는 그냥 진짜 마을 동네거든요. 예. 예. 그런 동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맛집들,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일식 그러니까 그 일본 와쇼쿠라고 하죠. 와쇼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요정이라고 음식을 하는 그런 전통 가옥 같은 데서 음식을 하는 그런 곳들이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와세다 대학교에서 리다바시라는 역 쪽으로 통해서 갈 때 중간에 카구라사카 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하면 약간 좀 불편하고 오히려 리다바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역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쪽으로 갈 때 그 리다바시 역으로 나오면은 그 카구라사카 도울이라고 카구라사와 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를 이제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뭐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그냥 슬슬 그냥 돌아다니시면은 약간 좀 언덕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일본 마을인데 되게 그 운치 있고 막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가면은 뭐 일본 전통 요리를 파는 곳 그런 데는 또 예약을 보통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런 데도 있고 이제 뭐 브런치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세계의 다양한 맥주를 파는 그런 펍들 예,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도 진짜 예, 좋겠다. 일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컬이 가는 거지. 관광객들은 잘 로컬이 모르는 가네. 데니까.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여기가 좀 알려져 가지고 네. 제가 좀 블로그 좀 보니까 막 블로그 올려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사실 잘 몰랐는데 옛날에 그 친애하는 아버님이라고 일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 2007년도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이곳을 배경으로 예, 드라마를 그 방영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뭔가 되게 문학적이었어요. 네. 뭐 멋있다. 네. 문학적인 동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해서 봤는데 그게 이제 와세다대 근처였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참 들었을 때는 자전거를 한번 돌아봐야지 했는데 또 오르막길이라고 하셔가지고 그쵸, 그건 근데- 좀 그렇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자전거를 워낙 많이 타고 예. 그리고 뭐 또 자전거를 타는 게 그렇게 불편한 형태로 또 돼 있지는 아니에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동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버스보다는 그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지하철 역에서 가까운 집은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보통은 집을 구하게 되면은 월세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보통 지하철역에서 10분에서 20분 떨어진 곳 이런 데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전거를 안 타면은 상당히 그 곤란하죠. 네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생활화돼 있고 그래서 자전거를 또 이제 주차해 놓는 자전거 주차장이 보통 역에는 주변에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자전거를 그 빌리실 수만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 네. 좋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덤으로 해서 이제 혹시 궁금하시면 그 와세다 대학교 쪽도 한번 구경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쪽도 동네가 쭉 이어지면서 그냥 그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동네의 모습을 쭉 구경하면서 어떤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강북 쪽을 구경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뭐 성균관대로 들어간다든가 네. 뭐 고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느낌이죠. 네. 와세사대 자체도 되게 멋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예, 네, 그 위치 건물들이 그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예,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재미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또 음식값이 저렴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와세다 대학교 주변에 와세다 대학교에서 그 야마노테센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2호선이죠. 그러니까 2호선 야마노테센을 본떠서 우리나라 2호선이 만들어진 건데, 예, 근데 그게 이제 도쿄를 원으로 그리는 거죠 2호선처럼.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야마노테센이 사실 그 메인선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곳은 다 가거든요. 근데 그 야마노테센 선역에 역 중에 타카다노 바바라는 역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바바역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 와세다 대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거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걸어서 한 30분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가 또 지하철로 가기 애매하거든요. 네. 예, 버스는 있긴 한데 버스 타기 또 다시 갈아타면은 돈도 또 들고 하니까. 근데 그 걸어가는 사이에 인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 대사관이 뭐 특별하게 있나요? 인도 대사관 주변에 네. 인도 요리집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근데 인도 요리가 굉장히 싸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인도 요리라고 해서 막 좀 무슨 비싸죠. 뭐 좀 뭐 강가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잘못됐어 가격 네. 정책. 정말 좀 약간 황당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컬이라는 거 자체가 재료비라는 게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네. 뭐 컬이 가루에다가 고기 몇 점 썰어 놓는데 제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런 커리를 네. 솔직히 커리 그 접시 하나를 2만 원에 파는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도 커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몬드 카레 뭐 이런 것도 일본에서 개발이 된 건데 맞아. 예. 어쨌든 그 인도 커리집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정말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런치 세트가 650엔입니다. 진짜? 근데 난 무제한. 오, 6,500원에. 예. 근데 난도 레알 난입니다. 진짜 화덕에. 인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진짜 레알 화덕에다가 난을 만드니까 난이 엄청 두껍고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거 난 무제한에다가 커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650엔이에요. 괜찮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배고프던 학창 시절에 거기서 이제 650엔 주고서 런치 세트로 난 한 5개 먹고. 예. 배를 채웠군요. 예. 난 먹으러 간 거네. 커리 네.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난 먹으러. 아니 근데 난만 먹어도 난이 너무 맛있어. 나는 고소하니까. 예. 왜냐면은 그 진짜 화덕에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난 커리가 나오면 난부터 일단은 하나 먹고 시작합니다. 난만 다 뜯어 먹고 그다음에 난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커리에 찍어 먹기 시작하죠. 꼭 가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한번 가보셔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변 있을 때 타카다노 바바에서 지하철 내리면 버스 타고 이제 이변 집까지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현지 대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그 역 앞에서 이렇게 모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느낌도 많이 나고 뭐 관광지는 아니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한번 젊은 느낌 느끼러 갈 거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식당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500엔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때 돈가스 먹었던 게 500엔인데 되게 네. 두툼하고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인 제가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 앞쪽도 가보시면 시간이 된다면 네. 도쿄를 여러 번 다녀셨던 분이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그 제가 유학했던 때가 벌써 한 10년 전인데 그때 500엔이면 지금 막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물가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었고 그 아베 정권 들어와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수준이. 그래서 거의 뭐 그 어떤 그 금액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리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다는 느낌이에요. 먹는 오르질 않아서. 물가는 일본이 오히려 지금 싼 지경입니다. 뭐 네. 요시노야 같은 데 가서 규동 같은 거 먹으면 네. 뭐 400엔, 500엔이면 먹으니까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요새 그 정도로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도리어 요새는 가면 싸다고 느끼죠. 예. 물론 이제 사실 이제 요즘 특히 도쿄 쪽 가는 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예. 저도 그래서 약간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은 너무 자주 가면은 네네. 아무래도 좀 그 뭐 방사능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피폭보다는 내부 피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오래 체류할수록 내부 피폭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보면 후쿠시마, 센다이 이쪽이 도쿄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400km? 네. 400km, 5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네. 조금 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일본 가는 거 되게 도쿄가 사실 제 최애 도시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곳이고 항상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자녀 계획하시는 분들은 도쿄 쪽까지는 좀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사카 쪽부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후쿠오카 같은 데는 뭐 후쿠오카가 위험하다 그러면 부산도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도쿄는 이제 이변 얘기처럼 저도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좋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좀 그런 찝어주니까 느낌이에요. 좋다. 그래서 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아. 뭐 2세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어린데 도쿄 가는 거는 이왕이면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워낙 약독한 애들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농산물 진흥을 하고 있어가지고 먹어서 응원하자죠. 네, 네, 먹어서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네네. 정말 얼투당투한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네. 좀 황당한데 어쨌든 그런 후쿠시마 농산물을 특히 많이 쓰는 곳이 저렴한 그런 음식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네. 단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는 도쿄에서 저렴한 음식을 먹질 않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여행 가시는 분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시노야나 뭐 네. 마츠야나 이렇게 그 덮밥집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신선하다. 도쿄 갔는데 몰랐어. 그런 지역을 간다는 거 진짜 좀 신선한 것 같아. 예,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쿄라는 곳 자체가 도쿄 이제 그 어떤 그 메트로폴리탄인데 맞아요. 메트로폴리탄으로 도쿄 권역으로 돼 있는 곳의 인구가 3천만입니다. 예, 3천만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일본이 1억 2천인가요? 인구가? 예, 1억 2천 정도죠. 예. 너무 그러니까 4분의 1이 예. 도쿄에 도쿄 사는 주변 네. 그러니까 도쿄 안에 23구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이제 그 치바나 요코하마. 예, 요코하마는 또 이제 좀 밑으로 내려와서 네. 있긴 한데 완전히 좀 그 위성 도시로 만들어 놓은 쪽이 이제 치바나 사이타마 네. 예, 요런 곳인데 어쨌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 도쿄 시내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쿄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도쿄 지하철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노선마다는 다르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많은데 그 외 시간 좀 썰렁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최악이고 그렇지 않아도 많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예, 워낙 사람이 사람 많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니까. 예. 그리고 또 일본은 환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승 자체는 되는데 그 돈을 따로 내야 따로 되니까. 되고. 예. 그래서 교통비가 예. 비싸죠. 예. 그렇다고 택시 먹는 타고만 물가는 다닐 싸고 수가 없고. 택시도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택시는 760엔부터 시작합니다. 기본료. 예. 안타.
예. 진짜로 위급한 상황 아니면 탈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록봉기 클럽에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신죽구까지 택시 타고 간 적 있거든요. 네. 6,000엔 정도 나왔습니다. 6,000엔? 예, 6,600엔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리가 거리가 네. 거리감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아니 제가 서울에서 네, 그 야간에 할증 붙어서 예. 춘천을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8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서울에서 춘천을 갔는데 8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게 네, 언제죠? 쇼부를 줬죠. 아. 왜냐면 이게 여러 명 합성해가지고 미터가 아니고. 미터까지. 아, 네. 그 미터를 정도로 안 한번 끊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내 안에서 움직였는데, 네. 예, 한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니까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심야에 하남까지 오는데 3만 5천 원 낸 적 있거든요. 예, 뭐 그 정도 거리보다도 가까운데 더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도쿄에서 택시 탈 일이 없네요. 사실 그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현명하네요. 못 타요.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만 법인 카드를 쓸 수 있거나 이런 아니면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분들만 택시를 타죠. 네네. 예. 근데 이런 친구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신주쿠역에 처음 왔는데 신주쿠역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신주쿠역이라는 곳은 뭐 엄청나게 많은 노선이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출구 자체가 정말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예. 그리고 출구가 또 그냥 출구도 아니고 막 어디 건물로 연결된 출구, 백화점 막 이런 데 연결된 출구 이런 거로 돼 있어 가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역 반대쪽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택시를 탔는데 다시 역 저쪽 반대쪽으로 갔는데 3,000엔이 나왔다. 예. 이런 경우도 있죠. 같은 역인데. 예.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신주쿠가 주변에 호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신주쿠 쪽에 호텔을 많이 잡는데 본인이 어떤 호텔에 묵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동쪽 출구랑 서쪽 출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어디로 나오냐에 따라서 걸어가면 30분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헤매서. 왜 이게 뭐 2번 출구가 아니라 뭐 거기는 2-1번 출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막 건물 안쪽에서 막 갑자기 튀어나와 갑툭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로 나와서 가는 지를 잘 모르면 엄청나게 헤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을 신주쿠역에서 이제 뭘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헤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복잡하고 정신 없어서 약간 길로 어두우신 분들이 오면 거의 100이면 100 거의 한 저는 안 번씩 되겠네. 길을 잃더라고요. 공인님이랑 같이 가야죠. 이변이나.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뭐 네. 샥샥샥 찾아다니는데 아닌 분들은 딱 처음에 오면 좀 그러니까 약간 그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철 이용 많이 안 하는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지하철 없는 도시에 하시던 분들이 오면 많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잘 알아보고 다녀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 지하철 역주에는 그 정도로 환승이 많이 되는 곳이 없거든요. 출구나 복잡해봤자. 네. 근데 신주쿠역은 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다녔음에도 와 가끔씩 정말 헷갈려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그리고 또 노선 그 위에 이제 그 딱 카드나 표를 사가지고 찍고 들어가면은 안에 이제 노선으로 위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막 그 8개,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또 어떤 선을 탈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를 또 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막 학고에도 얘기하고 네. 막 여러 군데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다 출발하는 열차들이 신주쿠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이게 다 선도 다르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도 연상선상인데 지하철이 환승이 노선표를 같이 제공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JR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코레일이죠. JR이 있고 그리고 사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어떤 데는 노선표를 서로 공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내가 여기서 타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노선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잘 알아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하철을 많이 안 타보시거나 좀 약간 길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신주쿠 쪽에서 많이 헤맬 수 있어요. 네.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신주쿠를 이제 사실 신주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주쿠는 세일 기간에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별로 가봤자 의미는 없는 곳이고 사실. 네.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긴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메가 세일을 1월 초 그리고 7월 초에 하는데 그때 정말 세일률이 높고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요 초기에. 그래서 그 초기에 나오는 좋은 물건 선점하시려면은 1월 초나 7월 초에 하는 세일에 맞춰서 신주쿠에 있는 백화점을 방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문하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신주쿠에서 뭐 할 것도 없고 예, 가서 볼 것도 딱히는 근데 이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는 사람 기준인 건데 네. 여행 가는 사람은 그 엄청난 크기의 뭐 지하철역과 네. 그 수많은 사람과 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오피스 건물들, 네. 뭐 백화점 이런 거는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뭐 그쵸. 장관일 수 예,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이 다녀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여기는 좀 처음 와서 보는 것 말고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런 예,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스킵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신주쿠는 기본적으로 뭐 한 번 가보면은 예, 그 이상으로는 딱히 예, 쇼핑할 땐 좋습니다. 그리고 신주쿠가 이제 동쪽 신주쿠랑 서쪽 신주쿠가 있는데 히가시 신주쿠, 니시 신주쿠가 있는데 히가시 신주쿠는 이제 그 백화점들이 쫙 있고 네. 니시 신주쿠 쪽으로는 호텔하고 관청이 있어요. 도쿄 도청이 왼쪽 그 니시 서쪽에 있거든요. 네. 도쿄 도청이 이제 또 유명한 게 전망 타워. 도쿄 도청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도쿄 시내를 보면은 왜냐면은 돈이 안 들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예. 도청이라 그런 예, 거보다. 도청이라서 무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거기 네. 가면은 돈을 안 내고서 도쿄 시내를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위로 올라가서 전망을 볼 수 있는 데가 지금은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도쿄 타워 그리고 도쿄 도청, 그 지금 새로 생긴 그 스카이트리, 어. 도쿄 스카이트리가 있죠. 그 스카이트리까지 해서 총 세 군데인데 그 도쿄 도청은 신주쿠에 있고 그리고 무료니까 예, 그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죠. 네. 저도 도쿄를 처음 갔을 때는 거기 가서 봤어요. 예, 어디가 제일 좋나요? 저 스카이트리는 못 가봤어요. 스카이트리는 못 가봤는데 저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넘버원은 도쿄 타워라서 그러니까 도쿄 타워에서 보는 도쿄의 운치가 더 있다 이거보다는 도쿄 타워 자체가 운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도쿄 타워가 좋고, 로맨틱해요. 예, 근데 다만 그 이제 정말로 일본 시내의 어떤 그런 야경을 보고 싶으시다. 그럼 도쿄 타워보다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옛날에 그 회사를 다닐 때 그 출장을 가면은 그 미쓰이 빌딩을 가게 되거든요. 미쓰이 빌딩에 38층부터 만다린 오리엔탈이 호텔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같은 그 오피스 동 위쪽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신기하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출장을 가서 미쓰이 빌딩 한 30층에 가면은 제가 회의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때 회의를 하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다 유리거든요. 보니까 아 경치가 너무 좋다. 화장실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을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그 위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보면은 야경이 죽이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예. 일단 묵어야 되겠네요 거기에. 아 그럼 뭐 구경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바 예. 같은 네, 데라도 바라도 가면 가든가. 뭐 되지 예. 않을까요? 커피 한 잔. 예. 음. 예.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거기 가면은 왜냐면은 도쿄도청은 또 이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사실 도쿄 타워도 접근성은 정말 네. 별론데 일단 지하철이 연결이 안 돼요. 아. 예. 만다리 오리엔탈 호텔은 미스 빌딩에 그 지하철역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건 네. 좋네 진짜. 네. 그러니까 도쿄 도청은 신주쿠역에서 나와서 되게 좀 많이 걸어야 돼요. 예. 근데 도쿄 타워 가는 것보단 편한 것 같아요. 예. 도쿄 타워는 진짜 불편해요. 예. 그래서 저 옛날에 도쿄 타워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택시 타고 간 적 있어요. 예. 지하철역에서 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한데 도쿄 타워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면 너무나 로맨틱하지 않나 싶어요. 뭐 어떤 점이 특히 그래요? 그뭐 열쇠 잠구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아니 남산. 남산처럼 일단은 색깔도 이쁘고 색이 일단.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부터 그 약간 어떤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그 도쿄 타워 보여요. 그 풍경으로 찍은 사진들도 많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쿄 타워는 항상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랑과 로맨틱 그리고 뭔가 사랑의 결실 같은 느낌이라 와이프랑 연애할 때 갔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연인이랑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 번은 연인이랑 안 가고 한 번은 연인이랑 갔는데 한 번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보시는 분들은 뭐 스카이트리가 요새는 가장 높아가지고 네. 지금 그게 세계 기록이죠. 가장 높은 송전탑.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높고 좋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높은데 올라가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가서 도쿄 타워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 하도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둘 중에 한 군데 가라 그러면 도쿄 타워를 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예. 도쿄 타워는 그러니까 그 도쿄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도쿄보다도 도쿄 타워를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 타워 가는 길. 뭔지 예. 알겠다. 그리고 그 도쿄 타워를 그 굉장히 그 예쁘게 사진에 담거나 볼 수 있는 곳이 긴자입니다. 긴자요? 예. 긴자에서 긴자 대로변에 딱 밤이 되면은 네네. 딱 대로변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도쿄 타워가 쫙 보여요. 저쪽 길 끝에. 예. 예, 그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뭔가 마천루랑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예, 그런. 예. 그러니까 아. 그 긴자 빌딩들이 쫙 있으면은 네네네. 그 중간에 도쿄 타워가 딱 아,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아까 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빌딩 숲 사이에 보여요. 네, 네. 그래서 그 앞쪽 가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강남대로 쭉 했는데 딱 있는 그쵸. 거잖아 사이에. 테헤란로 끝에 어. 타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이제 그 색깔이 되게 붉은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눈에도 잘 띄고 예. 그리고 약간 정열적인 것이 보이고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긴자라는 곳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긴자에 가면은 정말 페피들이 너무 많아요. 페피. 예. 예. 어떻게 아실 수 있었죠? F 발음 제대로 살려주시면서 페피죠. 페피를. 다르죠? 예. 예. 1타 영어 강사인 줄.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어보세요. 어쨌든 그 긴자에 가면은 네. 이제 그 일본 도쿄라는 곳은 사실 그 오랜 그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발전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슬픔에 저희가 얘기들이 할 게 많긴 하지만 진짜? 어쨌든 그런 걸 제하고 봤을 때는 그 세계 한 5대 그 패션 도시들 중에 도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패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쿄 안에서의 그 어떤 그 스트리트마다 패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그 어른의 모던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시크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덜트 이거를 약간 네. 앙드레 김 선생님 말투로 했으면은 네. 뭔가 뭐지 어떤 패션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뭔가 그 각 잡히고 예, 단정하면서도 포멀하면서도 예, 포멀하면서도 뭔가 각자의 개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다. 무슨 네.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포멀한데 힙함 한 스푼을 얹은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페피들 두 분이서만 네. 저희만 네. 얘기가 통하나 하시는 봐요. 건가? 패션 예.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라주쿠 예를 들어서 하라주쿠 같은 데 가면 하라주쿠는 보통 중고등학교 위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오거나 아니면 되게 뭐 무슨 좀 약간 세미 힙합 같은 느낌? 아니면은 조금 약간 히피 같은 느낌? 네네네. 약간 이런 류의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하라주쿠에서 길을 건너면 이제 캐츠 도오리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캐츠 도오리를 통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오모테산도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네. 그 하라주쿠에서 이제 쭉쭉쭉쭉 약간 오르막길로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라주쿠에서 중고딩의 약간 프리스타일의 패션? 느낌의 패션에서 네. 캐치 도리로 가면은 약간 20대쯤으로 넘어가요. 20대 20대 약간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일본 대학생들의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넘어가면서 더 언덕을 올라가서 오모테산도로 가면은 갑자기 이제 명품관으로 다 바뀌죠. 릴리 씨가 예. 좋아하는 또 그쪽 예. 명품관들 네, 거기 쉽게 나오는 얘기하면 강남역에서 청담까지 가는 느낌이라고 가는 길이구나. 예. 예. 좀 그래서- 그래서 거리 많겠네. 네, 근데 이제 그 오모테산도 쪽에는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가 쫙 깔려 있는데 거기랑 해서 이제 아오야마까지 굉장히 그 럭셔리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팬시한 카페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런 지역인데 오모테산도 힐즈 자체도 굉장히 잘 지어놨고 그런데 또 긴자는 긴자만의 좀 느낌이 있어요. 특히 긴자는 여성분들 중심이에요. 왜 그렇죠? 왜 여자들이 좋아할 그런 게 네, 많나요? 그런 것들이 많고, 예, 좀 카페나 이런 것도 좀 팬시한 게 좀 많고 예.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한번 뭐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제가 네. 이제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말로 이제 와서 잘- 그러신 거죠. 표현 네. 잘하시다가. 아니 표현력이 좀 그러니까 긴자라는 지역이 그러니까 일반 여행객들이 여행을 가면 스킵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나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긴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긴자까지 보려면 최소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 도쿄를 봐야지 긴자를 보통 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 긴자 가서 할 게 없어요. 뭐 백화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뭐 그쪽에 술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술집 가서 술을 먹지 않는 이상에는 뭐 특별히 가진 않는 일부러 보러 가지 않는 이상에는 안 찾는 곳이니까 뭐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쪽이나 그런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되게 잘 모르는데도 긴자는 너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네. 왜 유명할까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긴자가 음. 특히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인식적으로 그냥 긴자를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긴자가 사실 버블 시대 일본 버블 시절에는 그 상징이었어 버블에. 버블이 왜냐면은 긴자가 원래 그 긴자 그 메인 빌딩들 뒤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고급 요정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막 정치가들, 기업가들이 그쪽에서 이제 막 고급 요정에서 마담들이 막 앉아서 막 있으면은 막 비밀 막 그런 정치 얘기하고 막 사업 얘기하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메인적으로 네네네네. 메인으로. 어. 예, 그래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긴자가 버블의 상징이었어요. 그랬구나. 예. 어떻게 알고 있었지 우리가 버블의 상징을? 이제 그쪽에 술집이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이미지로 많이 알고들 있었겠죠. 근데 네네네. 막상 가보면 되게 번화하고 되게 멋있어요 동네. 우리가 생각하는 왜 네. 그런 뭐 강남에 있는 술집들 모여 있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음. 저도 가기 전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궁금하다. 그런 유흥의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가시면은 정말 그 길거리에 다니시는 그 여성분들이 와 진짜 멋있다. 멋쟁이들. 그러니까 예, 멋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야, 옛날 때 우리나라만 뭐 하면 명동 멋쟁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때 어른 시대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네. 멋쟁이들이 명동을 갔으니까 근데 긴자말로 진짜 멋쟁이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가야 되겠네요. 멋쟁이들이 간다면. 거기 왠지 백화점도 있으니까. 예, 루크도 한 또 패션의 변천사가 또 있는. 네. 요새 패션에 그렇기 관심이 되게 때문에. 많아가지고. 네, 루크의 패션 변천사는 방랑 여행 그 인스타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워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요새 많이 멋있어져서 어저께 네. 개인적으로 둘이 같이 하는 모임을 나갔는데 다들 네. 멋있어졌다고. 예. 옷 잘 입는다고. 예.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옆에서 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네, 과거 사진을 지우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메인 그 여행 관광객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그 신주쿠, 하라주쿠, 시부야 뭐 이런데 아니면은 뭐 동경역 뭐 아니면 아사쿠사 막 요런 곳들을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요런 데도 당연히 다 볼 가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대표적 이미지를 네, 예. 보고 오는 거니까. 예. 다 그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볼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거기 외의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로컬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갈증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로컬들이 가는 예.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 관광객들이 아니라 로컬들이 가는 쪽을 항상 갈망하니까 예. 뭐 릴리 씨가 얘기했던 뭐 런던 부촌 얘기나 예.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많이 안 가보고 뭐 새로 그쵸. 경험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부촌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그 록봉기가 있잖아요. 네. 록봉기가 뭐 부자다 이러는데 록봉기 역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까지. 네, 왜냐면은 거기 막 록봉기 클럽 막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막 펍 클럽 이런 게 막 거기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호객행위를 하는 분들이 흑인 형님들이에요. 네. 근데 막 덩치 막 이만한 사람들이 와서 일본어로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 오히려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록봉기 역에는 록봉기 힐스 말고는 네. 약간 오히려 난장판, 약간 이태원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고 정말 릴리님이 추구하는 부촌을 보고 싶으면은 그 록봉기 역 옆에 아자부 주방이라는 역이 있어요. 아자부 주방? 예, 아자부 주방이라는 예. 역이 있는데 예. 거기가 또 정말로 부촌이에요. 어. 정말 일본의 부자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평창동 같은 거네. 예, 평창동 같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알던 친구가 그 아자부 주방에 살고 있는 그 부잣집에서 영어 과외를 했어요. 예, 네. 영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일본은 또 과외가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요. 과외 시장이 그렇게 잘 형성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과외하는 비용이 많이 그 월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아자부 주방에 있는 어떤 그 부잣집의 자제분 영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모님이 신상 어그 부츠가 나왔대 이러면서 록봉기 힐즈를 가자고 네. 갑자기 과외를 하는데 이 친구를 같이 가자고 해서 네. 딱 주차장 내려갔는데 벤틀리를 갑자기 아주머니가 끌고서 어그 사러 가야 된다고. 예. 어구 살 땐 벤틀리죠. 예. 장난 아니다. 그게 한 2007년이거든요. 네. 록봉기 힐즈가 예.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언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록봉기 힐즈가 되게 큰 그 쇼핑몰 같은 네. 거예요. 주상복합 같은 그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부의 상징 같은 거죠. 록봉기 힐즈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고 록봉기역을 가면 아까 이제 이변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클럽이랑 이런 게 있어서 이 동네 뭐지 부촌인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쵸. 이제 록봉기 역에는 록봉기 힐즈라는 그 주상복합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가쁘겠죠. 네네네. 예, 그게 이제 록봉기 힐즈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모리 그룹이라고 네. 예, 그쪽에 그 부동산을 저기 또 하는 그때 중국 막 예, 그 건물 얘기할 때. 중국 상해에 마천루를 지어서 음. 중국 정부를 분노케 했던 네. 예, 왜냐면은 그 일본 그 동그란 그 국기 모양을 네. 형상화해서 네. 중국을 진노케 했던 그 모리 그룹이 네네네. 만들어 놓은 게 록봉기 힐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광으로 가도 뭐 구경은 못해. 그냥 멀리서. 아, 보기만 록봉기 해야 되는데. 힐즈는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아, 주상복합. 그래요? 주상복합이니까. 예, 안에 쇼핑몰이 다 있어요. 쇼핑몰까지는. 예. 그러니까 록봉기 힐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오모테산도 힐즈입니다. 아,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록봉기 힐즈는 일부러 가야 되는데 그 오모테산도 같은 경우에는 하라주쿠에서 바로 연결되니까 걸어서 조금 올라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뭐 샤넬 매장 앞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기념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들 찍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많이 남기죠. 네. 그러니까 오모테산도 힐즈 안에 샤넬이 있진 않고 그 길 건너에 샤넬 빌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빌딩 자체도 되게 감각적으로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거기에서 네. 가봐야 되는 릴리님 필수 코스네요. 꼭 가봐야겠네. 나중에 네. 가면 그런 쪽으로도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관광지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와, 근데 지금 들었는데 도쿄 지금 주제잖아요. 근데 록봉기, 뭐 하라주쿠, 긴자, 뭐 지명이 다 나오는데 다 알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는 들어- 봤지. 근데 너무 그게 다 많이 들어봤어. 도쿄야. 너무 신기해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일본도 네. 굉장히 그 지역 격차가 큽니다. 음. 그래서 그 아무리 그 관서 지역에 있는 오사카 뭐 교토 이런 거 얘기를 해봤자 네. 도쿄 하나하고는 아예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진짜 갈 네. 때도 많고 그러니까 소개할 때도 진짜. 도쿄는 너무나 거대하고 네. 그 안에서 돌아볼 곳이 너무 많은데 네. 거기다가 그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도쿄에서 바로 밑에 가마쿠라, 요코하마 이런 데까지 다 사실 이제 도쿄 권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하루 이틀 여행해서 될 곳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자면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막 보고 들은 이런 관광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길게는 가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약간 간단하게 관광지 같은 거 소개하면서 좀 추천 일정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4박 5일도 가봤고 뭐 예전에 2주도 가봤고 그리고 1박 3일로도 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며칠이냐에 따라서 가는 관광지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동선을 좋게 짜려면은 붙는 관광지들이 있는 거고 네. 멀리 있는 데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통계를 보면 30대들이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잠깐 가볍게 떠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런 일정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밤에 출발하는 비행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약간 전세기 같이 밤도깨비로 운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밤에 늦게 출발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피치항공 같아요. 그래서 밤에 출발하는 걸 타고 뭐 하네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새벽에 일찍 들어가는 거니까 도착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뭔가는 해야겠고. 뭔가를 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도착하면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그 치키지 어시장이라고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들어봤어. 노량진 같은 곳인데 여기에 가면 그런데 노량진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완전 다르죠. 스키지 시장은 진짜 바다 앞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량진은 노량진은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예. 자갈치 느낌이네 그럼.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를 새벽에 도착하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먹는 스시집들이 있어요. 네. 거기가 원래는 참치를 잡아온 거를 그 안쪽 그러니까 외시장이 있고 내시장이 있는데 내시장에서는 참치를 경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떼와서 가장 신선한 참치를 제공하는 도쿄에서 가장 신선한 참치를 제공하는 곳이라서 거기에 되게 유명한 스시집도 많고 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도착하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줄 서서 스시를 먹으면 아니 무슨 아침부터 스시야 이러는데 가서 보면 제가 그때 5시에 갔는데 제일 유명한 집은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 세고 그리고 요새 방송에 그 치키지 어시장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키지 어시장 내시장에 있던 참치 경매장은 이제 다른 어시장 옮겨갔거든요. 근데 이제 외시장은 아직도 있어가지고 음식점들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새벽에는 도착해서 약간 시간이 뜨니까 그쪽 가서 아침 식사하고 돌아본 다음에 뭐 체크인하러 가는 거 이런 일정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이런 쪽은 사실 지하철 그러니까 자기가 체력만 있으면 걸어서 한 번에 다 갈 수 있어요. 여기 붙어 있어요. 시부야 다음에 요요기였나? 요요기 그다음에 하라주쿠 그리고 신주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그냥 쭉 그냥 걸어가면 돼요. 보면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동선을 짤 때 뭐 난 여기 가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시부야나 이쪽 신주쿠 라인은 그냥 하루 잡고 다 보면 돼요. 네. 그러면 뭐 중간에 오몬테산도 곁다리로 옆에 다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신주쿠에서 한 번 더 가서 신오쿠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이제 거기 코리아타운이거든요. 한류의 중심지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까지 보는 하루 일정 이렇게 해서 잡으면 하루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죠. 그러면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다 가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이거 이틀 나눠서. 근데 어차피 그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마노테선, 야마노테선으로 한 번에 쭉 이어지네. 가기 때문에 네. 뭐 많이 처음 가보시는 분은 이제 아예 그냥 야마노테선 하루권 요런 거 끊어서. 1일 정기권 같은 거 끊어서 그냥 쭉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쿄 여행인데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지하철이 환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회사들마다 자기네들 노선에 관련된 데이패스를 팔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티켓을. 그래서 네. 관광지를 어딜 갈 거냐를 잘 구성을 해서 이 1일 티켓을 끊어서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는데 내가 이 사철을 끊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안 가네. 그러면은 이 동선은 이건 빼는 거야. 왜냐면 너무 교통비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알아보고 가야지 조금 타이트하지만 타이트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고 이제 요새는 그 도쿄 쪽 가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또 현대 관련된 것들 보러 가고 싶으니까 오다이바 많이 가잖아요. 네. 레인보우 브릿지 워낙 유명하니까 야경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다이바까지 넣어서 이렇게 1박 3일 이건 정말 빡세거든요. 이건 진짜 체력도 필요하고 동선 어긋남 없이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다녀오시는 거 제가 해봤어요. 1박 3일로 가서 해봤는데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약간 시간에 어긋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야지 다 볼 수 있어. 패키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다녀서 오다이바까지 보면 요새 이제 오다이바 가면 건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 일부러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딱딱딱딱 보면 이렇게 1박 3일 나오고 저는 사실 여기에다가 아사쿠사까지 갔어요.
아사쿠사라고 되게 큰 거기에 센소지라고 절이 네. 되게 큰 게 있는데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뭐랄까 상점가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일부러 거기가 일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거기는 이제 좀 전통 거리로 돼 있어요. 전통 거리. 전통 거리로 쫙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전통 주전부리 같은 것도 팔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 가미나리몬이라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 이름이 천둥 관련된 한자였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 거리 상점가 따라서 들어가면 안에 절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미꾸지 같은 거 운세 같은 거 뽑아가지고 뭐 재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예, 거기가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오면은 환장하는 것이죠. 환장하는 곳이죠. 왜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 이제 오리엔탈리즘 있는 사람들이 오면 네. 전통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도쿄에서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거기가 거기서 사진에 아사쿠사. 무조건 사진 한 방 박아줘야지 되는 곳이죠. 대표적인 곳이구나. 네. 그냥 나 여기 일본이야 느낌이 네. 빵 나는 곳이라서 네. 그 아까 얘기했던 스카이트리 전망대가 이 아사쿠사에서 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여기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 분들이 음. 많고 그리고 아사쿠사 주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장어덮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어덮밥집은 정말 맛있으니까 제가 못 먹고 왔던. 정말 제가 네. 대한항공 비즈니스에서 네에서 먹었던. 먹었던.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우나테츠. 우나테츠 예. 얘기하는데 우나테츠 진짜 맛있거든요. 우나테츠가 이미 엄청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한국어 메뉴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옛날에 간 건데 네. 너 지금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한국 메뉴판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놀래긴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한국인의 입맛에 너무 맞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기도 하고 예. 거기가 일단 생와사비를 본인이 갈아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어 덮밥이라고 음. 히스마부시라고 하는데 네. 나고야 요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장어가 이제 잘 고아진 게 밥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살살살살 먹다가 파먹다가 네. 나중에 이제 차를 부어서 먹어요. 오차를. 예. 본것 같다. 그러니까 비주얼. 오차즈케라고 하죠. 이게 약간 차 우린물에다가 밥 넣어서 밥 말아 먹는 이런 네.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나테츠가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고야식 스타일이라서 되게 우리가 일단 먹는 그 장어덮밥 같은 느낌이 좀 다르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다만 이제 장어 자체가 메뉴가 비싼 메뉴이기 때문에 가격 어떤 분들은 막 이게 장어덮밥인데 막 4,000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싸 이거 뭔데 이게 내가 4,000엔씩이나 주고 먹어야 돼 막 규동 400엔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은 뭐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예. 반전 없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냥? 아니요. 저 제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그 값어치만큼의 맛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의 맛이 있다. 비싸도 예. 먹을만해요. 예, 먹을만. 그렇긴 하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나 장어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러면은 사실 4,000엔 주고 사실 저 나고야 가서 나고야에서 먹어봤는데 나고야보단 전 더 맛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먹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웅이님께서 원래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그래도 먹고 싶다는 거 보니까 진짜 당연하죠. 맛있는 것 같아. 네. 응. 네. 진짜 맛있어요. 응. 그 또 이제 약간 오차즈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맛있고 아사쿠사 가면은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뭐 워낙 많이 가시니까 네. 맛이 지금까지도 안 변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작년에 가서 먹어봤는데 예, 아주 그대로인가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 많다는 걸 아는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봤기 때문에 한국 메뉴판도 있고 예, 제가 그리고 구글 평도 봤는데 맛없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안 맞는 사람이 있나? 근데 네. 장어 같은 게 약간 장어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약간 느끼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네. 민물 장어 같은 경우에는 식감도 그렇고. 네. 그거는 이제 키라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차니까. 오사카 가서 유명한 데를 저는 가고 싶었는데 음. 저희 어머니는 장을 안 드세요. 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도 뭐 일단 첫 번째 요인은 뭐 그것도 나중은 있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엄마가 장어를 안 드시기 때문에 굳이 맞아요. 가족 여행으로 가서 음. 장어집을 갈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장어는 확실히 약간 호불호가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 가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면 1박 3일 주말 일정으로 끝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도쿄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 이 일정을 아마 다 못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가봤으니까 그때 이제 와이프가 도쿄를 안 가본 사람이라 제가 가이드하는 식으로 약간 욕심내서 짠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힘들더라도 이제 제가 말했던 데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빼서
다니면은 좀 알차게 보고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자도 가보고 뭐 록봉기도 가보고 그리고 뭐 아키하바라 이런 데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네. 만화나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요새 많잖아요. 덕질이라고죠. 덕후 분들은 또 아키하바라 좋아하니까 예. 아키하바라까지 가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사실 도쿄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아키하바라에 가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하바라 역에서 바로 나오면은 6층 건물의 6층 높이에. 전체가 음. 성인숍이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오 진짜? 예. 정말 거기 들어가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신세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 아니 뭐 이거는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뭐 성인 용품이 꽉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성인용품을. 그 성인 용품의 종류가 종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요. 이런 네. 것까지 필요해라는 느낌. 네, 상상을 아, 진짜? 초월하고 어. 그리고 일단 지하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AB를 파는 곳이거든요. AV. 틀어져 있어요, AB가. 다. 그리고 이렇게 순위도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어느 배우가 인기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계산하는데 그 점원들이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면은 약간 제 기준으로는 이거를 사는 게 좀 부끄러운 거. 여자가 계산하는데 이걸 사는 게 좀 부끄러운데 분위기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분들이 와서 뭐 구매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으로 와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예. 신기해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네. 그 되게 일본의 유명한 그 잡화점 있잖아요. 돈키호테. 돈키호테도 한 구석에는 성인용품 있어. 팔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음. 뭐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쪽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메이드 카페 아니면 뭐 아이돌 관련된 뭐 AKB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뭐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찾으시는 분들도 많죠. 다 덕후 냄새들이네요. 지금. 그렇죠. 거기는 이제 완전 다 스타일이. 아키하바라는 덕후의 거의 발상지 발상지죠. 겸 성지이기 때문에 네네. 예. 모든 종류의. 오타쿠의 모든 문화가 거기서 다 나온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곳이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기빨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뭔가를 덕질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요. 가니까 약간 이 정도까지도 덕질을 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왠지 이분은 좀 덕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덕질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있잖아요가 뭐죠? 소스. 그건 그것도 덕후죠, 뭐. 덕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후잖아요. 예. 아키하바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시내는 뭐 더 여행 스팟이 또 뭐 있죠? 시네요. 아키하바라, 긴자 또 네. 하고 뭐 록봉기 예. 또 뭐가 있으려나?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뭐. 숙박은 어. 도쿄 너무 우리 비쌀 것 같아요. 안 가본 사람들한테 물음을 좀 들어봐야겠구나. 도쿄 숙박 비싸죠. 그래서 그죠. 저는 처음에 갈 때 완전 저예산으로 갈 때는 그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신오쿠보 쪽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리아타운이라고 그쪽에 있는 약간 민박을 구했어요. 예. 근데 이제 민박이지만 약간 렌트지. 방만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 빌려주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옛날 때인데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요새는 호스텔이 많이 또 만들어져서 음. 아사쿠사가 호스텔의 성지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많이 좋아하니까. 오니까. 예, 외국인들이 거기 지역을 선호하니까. 저도 호스텔에서 작년에 있었는데 퀄리티 괜찮습니다. 일본 호스텔은 왠지 좀 깔끔하고 좀 더 잘 네.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깔끔해요. 있어요. 깔끔해요. 그래요. 1박에 네. 얼마 정도인가요? 1박에 그때 그래도 비쌀 것 같아. 얼마 안 해요. 3만 원? 그래요? 네. 생각보다 예. 혼자서 묵는 거면은 네. 괜찮지. 괜찮네. 그러니까 그게 뭐 몇십 인실인데 네. 구획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별 상관이 없어요. 막 그 침대를 위아래로 해서 지그재그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딱히 뭐 그리고 어차피 여행 와서 특히 처음 오면은 엄청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호스텔을 잠만 자면 되는데 혼자 가면 별 상관이 사실 없더라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광이 위주라 네. 사실 숙소에서는 진짜 잠만 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이제 숙소 들어와서 뭐 술 한 잔 먹거나 이런 거는 좀 호스텔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호스텔 1층에 바 있죠. 바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고 테이블 있어서 거기서 마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자카야도 일본 술집들이 또 늦게 하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비싸긴 하지만 웅이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거기 현지인들이랑 탁 얘기 나누면서 완전 또 환장하지. 호스텔 약간 그쪽이. 호스텔 완전 사랑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호스텔에서 묵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음. 편한 잠자리 사실 저는 약간 완전 관광 스타일이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새롭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좋아해서 호스텔 완전 내 스타일인데 요새는 뭐 갈 일이 없네요 호스텔에. 그러니까 반반인 것 제가 작년에 아사쿠사에 있는 호스텔 갔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음. 특히 3명이서 이렇게 가거나 하면 호텔을 예약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어려워요. 맞아. 왜냐면은 일본이 호텔 방 자체가 작기 때문에 트리플 룸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도쿄 쪽에는 트리플 많이 없어. 예. 저기 땅값 저게 비싸가지고. 네. 근데 이제 뭐 오사카나 후쿠오카 쪽 가면 정베드 트리플이 있는데 네. 도쿄 쪽은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바에는 그냥 호스텔을 가서 3명이서 가서 그냥 호스텔에서 자자. 이러고 호스텔 갔는데 괜찮았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동남아 다 돌아다니니까 막 네. 좋은 호텔 다니고 막 그런데 네. 만약에 도쿄를 가게 네. 된다면 호스텔 한번 가는 게 호스텔도 나을 것 괜찮고 같아. 그 신주쿠 쪽에는 원래 비즈니스로 출장 오시는 분들 많아서 그러니까 싱글룸 그 둘이 갈 땐 세미 더블룸이라고 판매되는 객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1박에 10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근데 세미 더블에서 2명 자면은 절망하시겠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미 더블룸 남자 둘이 진짜 주먹을 부릅니다. 웅이님이랑 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좀 저는 다르죠. 다른 그 미국 교포회가 예약해가지고 저는 뭐 세미 더블 네. 예약한지도 모르고 저는 당연히 투인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절망이 절망.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191이에요 키가. 그 친구가 혼자 쓰기도 작아 그 어. 방은. 그러니까 191인데 걔 혼자 자도 모자른 판에 그거를 자기가 싸게 예약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예약했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네. 그러니까 없었네. 싱글룸을 이제 좀 작은 사람들한테 세미 더블룸이다라고 해서 판매하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두 분이 가시면 절대 예약하시면 안 됩니다. 세미 더블룸. 네. 그래서 트윈으로 무조건 되어 있는 방을 예약하셔야 되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편히 쓰고 짐 많이 갖고 캐리어 좀 약간 큰 거 가져가시는 친구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러신 패션쇼하러 가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 왜냐면은 도쿄 절대. 호텔의 방 구조 자체가 사실상 그 캐리어가 정상적으로 안 펴지는 구조예요. 그 방에서. 정도로? 네. 음. 왜냐면은 침대 놓고 그 옆에 빈 공간인데 캐리어 하나는 펴지는데 2개는 안 펴져요. 그러니까 오사카, 후쿠오카 생각하시면서 호텔 예약하시면 안 됩니다. 도쿄는 더 작으니까. 네. 네. 그것도 뭐 안 가보신 분들 뭐가 더 저는 궁금한 거예요? 디즈니랜드가 너무 가.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랜드는 정말 가볼 만합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도쿄 디즈니랜드인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위성 도시 치바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가야 돼요. 예. 네. 좀 가야 되긴 하는데 음. 만약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애초에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숙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디즈니랜드 호텔이 있어요. 네,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자는 것도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비싸긴 비싼데 뭐 그만큼의. 예. 그러니까 뭐 도쿄 시내에서도 좋은 호텔은 비싸니까요. 그 정도 그런 그 거를 정도 감안했을 때, 네. 그 정도로 감안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한 3만에서 4만 원 이 정도니까요. 한번 자보고 싶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디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도쿄 디즈니랜드랑 상해 디즈니랜드는 한번 가고 싶어요. 도쿄 디즈니랜드 들어가 봤어요? 도쿄 디즈니는 전 2번 저 가봤어요. 2번 가봤어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예, 도쿄 디즈니랜드. 나 도쿄 디즈니랜드 가봤어. 예, 가봤는데 들어가진 않았어. 왜 간 거죠? 제 일본 친구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만나러 갔는데 걔가 퇴근을 해서 걔를 만나서 놀아야 돼서 디즈니랜드 들어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가보기만 했어. 바보 같은 짓이네요. 진짜. 퇴근하기 전에 가서 뒷구멍으로 살짝 들어가서 구경 좀 하다가 뒷구멍 같은 아니 변호사라는 양반이 뒷구멍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아니 친구가 인형탈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서 무슨 알바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그래서 카가디스크. 캐나다에 같이 있었던 저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만나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봤죠. 그래서 좀 멀어요. 좀 멀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호텔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노레일 타서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밖에 도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거기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저처럼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외곽만 보려고 가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별한테 물어본 거 안에 들어가 봤냐고. 안에 모르니까. 릴리님 네. 특히 도쿄 디즈니를 가고 싶은 뭐 포인트가 있었어요?
뭔가 도쿄 디즈니랜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느낌이 났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많이 일단 갔다 왔고 저만 일단 디즈니랜드 중에서 도쿄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선망이 다음에 있는 가면은 가보면 되겠네. 도쿄 디즈니랜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면적도 적당히 크고 시설도 다 있고 어트랙션도 좀 있고. 예. 해리포터가 거기 있나?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네. 거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네네. 외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보면 요코하마는 우리나라 따지면 인천, 네. 그리고 이제 뭐 치바나 사이타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따지면 뭐 분당 뭐 일산 뭐 이런 거지. 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분당에 있는 뭐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네. 되고, 그러니까 그쪽까지 다 보려면. 네.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도 콘서트 사이타마에서 콘서트 네. 하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요새는 콘서트 보려고 일본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그 도쿄를 중심으로 다 이제 열차 타고 나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 학원에 예. 그리고 뭐 니꼬 이런데 다 도쿄 중심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도쿄를 며칠을 가느냐에 따라서 도쿄 시내도 보고 도쿄 외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관광지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주말을 이용해서 뭐 1박 3일이든 2박 3일이든 짧게 갈 때는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가면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중심 그 관광지 다 보는 거고, 한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도쿄 좀 천천히 보고 숨 좀 돌리면서 보고, 그리고 외곽 뭐 요코하마든 뭐 학고네든 이렇게 나갔다 오는 이런 일정으로 그 도쿄 여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혹시 그 와세다 있을 때 네. 그 동료가 아니죠 같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어디 뭐 이런 데서 가서 놀지 않아요. 저희가 명동 가서 놀진 않듯이 그런 뭐 걔네들이 좀 많이 놀던 그런 데는 따로 없습니다. 없나요? 그냥 네. 다 왜냐면은 어. 그 특히나 일본 안에서도 도쿄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정말 극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뭐 노는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네. 그나마도 학교 다닐 때 놀던 데가 아까 얘기했던 타카타노바바. 그러니까 그 와세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타카다노바바 역 주변에 술집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체 행사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데서 하긴 하는데 일단 단체 행사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고 예. 그렇게 단체로 뭘 하는 MT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구나. MT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서 혼자 그런 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그냥 본인들이 무슨 진짜로 뭐 따로 아예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은 뭐 학부 중심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동호회, 동아리,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자기가 원하는 걸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뭐 무슨 뭐 운동 동아리를 가면은 뭐 진짜 합숙을 훈련을 하자 이래서 뭐 어디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같은 학부인데 수업 들어오면은 우리 뭐 서로 요번에 같이 수업 들으니까 밥이나 한번 먹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 자체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상정이 돼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네. 예, 그냥 수업 들으면 듣는 거지 뭔 그런 게 우리처럼 네네네. 뭐 선배다 동기다 네, 후배다 그런 거 뭐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뭐 동아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댄스 동아리다 그러면 댄스 동아리에서 댄스 연습하면서 뭐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예, 좀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일본 학생들도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 버블 터진 이후에 경제 성장이 거의 없었고 임금도 정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금수저 아닌 이상에는 뭐 학생이 돈이 없죠. 네. 그 사람들은 요새 단가의 세대라고 그러네. 단가의 세대? 단가의 세대는 이제 은퇴 거의 했죠. 네. 단가이 반가이는 들어봤는데. 예. 반가이는 만회. 예. 그 일단은 그 일본 학생 그 이렇게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은 집에서 또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고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런기 때문에 딱히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다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고달픈 거지. 예. 뭐 제가 이제 게이오를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게이오는 일단은 좀 그나마
애초에 학교 자체가 럭셔리 스쿨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은 좀 열심히 놀 수도 있겠죠. 예, 약간 도련님 느낌이잖아. 예, 그쪽은 이제 도련님 학교니까. 그러니까 음. 도련님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게이오나 아니면 아오야마 가쿠인이라고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오모테산도 힐스 있고 막 그런 쪽에 대학교가 있어요. 애초에. 대학교가 아예 그쪽에 예, 있는 거예요. 예. 엄청 럭셔리하겠네. 거기는 이제 원래 좀 도련님, 예, 도련님 아가씨 학교. 아 근데 일본은 되게 심해요. 일본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음. 그게 다 갈려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유치원, 훨씬 심해. 유치원부터 어떤 사립 유치원을 나와서 어떤 사립 초등학교로 가서 어떤 사립 중학교로 가서 어떤 사립 고등학교로 가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스카이 캐슬이지.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 아니야 거기. 아니 왜냐면 그 라오스 얘기 잠깐 하자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다 입어요. 네. 근데 다 흰색 교복을 입는데 네. 간혹 가다가 약간 그 파란색 옷을 입는 네. 애들이 있어. 그래서 뭐 왜 저런 걸 입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상위 3%의 공부 네. 잘하는 사람은 교복을 아. 따로 입는데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기준으로 풀장 같은 거네 풀장. 아니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따로 또 다른 색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웃기다. 그러니까 다 등급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일본도 보니까. 진짜 심하죠. 여기는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 계층 간 이동도 거의 없고 그리고 아직도 남자보다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훨씬 약하고 그리고 소득도 훨씬 낮고 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편이죠. 고생하셨네요 이변. 네. 네. 거기서 또 당당히. 가 있는 동안에 이변이 가 있는 동안에 환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예. 아 최악이야. 고생 좀 했어요. 최악. 제가 있는 동안 리만 브라더스 리만 그때였어? 사태가 발생해서 와. 제가 그 일본에 처음 유학하러 입국했을 때 환율이 900원이었거든요. 네. 1,600원이 됐습니다. 맞아 그때 그랬어.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일본에서 많은 알바들을 하게 됐죠. 예, 제가 가서 우동 면발도 뽑고, 진짜. 예, 우동 면발도 뽑고 뭐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라멘 집에서 라멘도 이렇게 제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집에서 보내주는 금액이 예전이랑 이제 반토막이 되니까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반이네. 800원, 1,600원.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와.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나마 이제 학비는 교환학생이니까 네. 한국에서 내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생활비 자체가 예, 생활비가 울지 마세요. 예, 좀 이제 참으세요. 눈물에 정말 그 눈물 젖은 라멘을 먹은 자만이 그러니까 커리가 얼마나 맛있었겠어. 네. 600엔에. 그럼요. 난을 대단하죠. 막 제가 그때 세븐일레븐에서 알바를 하면서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그게 꿀이라면서요. 또. 그거 많이 먹으면 꿀이겠습니까? 아니 근데 공짜로 먹으니까. 유통기한 지난 그 도시락에다가 그 맥주가 아닌 발포주 100엔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전에 얘기했죠. 발포주 얘기 한번 했었죠. 네. 네. 백비랑 다르다는 네.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끝나고서 야간 알바가 끝나고 집에 와서 그 도시락 하나 까먹으면서 맥주랑 그러면서 잠을 청했었죠. 예. 눈물 없이는 고생했네요. 될 수가 없네요. 네. 예. 이제 다 추억이죠. 이제 네. 승승장구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또 요코하마도 가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쿄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블루보트를 가보고 싶어요. 카페. 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새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걸 알고 다 블루보트를 가더라고요. 블루보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한 네. 그 카페인데 이렇게 난 되게- 샌프란도 가보고 도쿄도 가봤는데 블루보틀의 존재를 몰랐네. 찾아보시면 이제 블루보틀 커피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추구하는 이 방식이 느리게 느림의 아날로그를 미학이구나. 지향하는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거긴 다 핸드드립으로 네. 내리는 카페인데 미국 갔을 때 뉴욕 가서 이제 블루보틀을 하도 이제 제 주위 지인들이 블루보틀을 안 가면 미국 여행에 의미가 없다 이럴 네.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웅이님이 좀 부모님에 대해 관심이 없네요. 얼마 전에 뉴욕 가셨을 때 블루보틀에 가서 사진 찍은 것도 보여놨는데 사진까지 찍었어요. 네. 부모님이 찍으신 몇천 장의 사진을 제가 다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다 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사진을 어떻게 너무 많이 찍으시기 저는 어떻게 때문에. 알고 있을까요? 저기 당신은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계속 봤어요. 같이 사는데 매일.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매일매일 핑계일 뿐이죠. 저희가 봤을 때 둘 다 이상합니다. 네. 아 근데 블루보틀이 느림의 미학이라고 그랬죠. 이제 곧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네슬레가 지금 들이잖아요.
가지고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게 이제 저처럼 블루보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도쿄가 뭐 2호점까지인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이제 네슬레에서 갖고 오면서 뭐 강남이랑 신논양 근처에 그 빌딩까지 직접 뭐 그렇게 지금 공사한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계속 그 전에 삼청동에 생긴다 뭐 얘기가 많다가 계속 안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블루보틀을 위해서라도 도쿄를 한번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 가셔야 그전에는. 되겠다. 근데 사실 뭐 이제 생긴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 우리나라에 생기면은 도리어 도쿄에 가는 한국인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데 찾아가진 한국에 않을 있으니까 안 수도 찾아갈 수도 있죠? 있잖아. 음. 그런 쪽으로. 근데 가면 어쨌든 뭐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에코백을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에코백 블루보틀 거 하나 사고 뭐 원두도 이제 제 지인들도 도쿄만 가도 이제 저한테 블루보틀 원두를 사다 주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워낙 거기 이제 굿즈 같은 것도 이쁘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안 그래도 가보고 싶은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랑 블루보틀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선순위. 좀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보니까 도쿄 스타벅스에는 참깨 라떼가 또 판다고 신메뉴를 또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이변 조만간 저기 뭐야 한번 일본 갈 일 있으면 한번 제 대신 한번 먹어보세요. 네, 별로 땡기지 않네요. 참깨. 세사미 라떼야? 네. 근데 참깨 라떼가 한국에서도 파는 데가 있어요. 제 지인이 연남동에서 카페 매니저인데 거기서도 유명한 게 참깨 라떼인데 어쨌든 일본 스타벅스에 또 판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일본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일본 공간이 부족하니까 자리 배치를 너무 따닥따닥 해놓고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개인이 하는 그런 카페들, 아기자기한 카페들에 가면 그나마 좀 편한데 시부야 스벅 가면 예. 사람 예. 시장통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이크아웃 해야겠네요.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근데 쉽지 않으니까. 예. 제가 맨 처음에 일본 가서 되게 놀랬던 게 시부야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보고서는 제가 살면서 제일 거리에 많은 사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같은 게 아니고 인원이 동원된 게 아닌데 사람이 제일 많이 본 게 시부야에서 본 것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이름이 뭐죠? 그 시부야 그 하치코상 앞에 있는 그 횡단보도 교차로 거기가 영상에도 진짜 화면에도 진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진짜 사람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가면 정말 미어 터지죠. 그때 느꼈던 그 충격적인 그 컬처 쇼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시 가서 봐도 각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글쎄 이변은 있다 왔으니까 뭐 본인만의 이제 뭐 추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오다이바에서 바라보는 레인보우 브리지는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 네. 그런 그때 보냈던 시간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되게 좋아서 다른 분들도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 있어요. 곳이 좀 많습니다. 그 부촌 또 얘기 제대로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명만 얘기하자면은 요요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요기에서 요요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요요기 우에하라라고 있어요. 거기가 또 부촌이에요. 거기 가면은 유명한 칵테일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연예인들이 와서 칵테일을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 저는 가서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칵테일 굉장히 맛있고 거기도 굉장히 운치 있는 동네예요. 한번 정말 도쿄를 많이 가보셨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 만한 곳이고 그리고 또 시나가와구라고 23구 중에 도쿄 23구 중에 시나가와구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 번호판에 시나가와라고 써져 있으면은 시나가와 구 번호판이면은 보통 벤츠입니다. 기본. 네. 고로 시나가와 구 쪽에 내려가면 시나가와역 쪽에 가면은 이제 약간 좀 프라이빗 파티나 이런 거에 하는 장소들이 좀 있어요. 그쪽도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조용한 클럽이나 뭐 그런 곳들이 좀 있어요. 재즈바나 그런 곳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도쿄는 항상 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항상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양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장소마다
다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갈 곳도 맞고 하니까 가시는 분들 내가 정말 어딜 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를 가야지 또 동선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여행 일정에 맞춰서 좀 갈 곳을 정해봐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변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뭐 일본 그냥 현지 사람들이 그런 사는 곳도 한번 가보는 것도 재미고 그리고 이제 일반 관광지들도 뭐 워낙 유명한 것이 많으니까 기호에 맞게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오늘 안 가보셨던 두 분이 도쿄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가요? 네, 장어덮밥 먹고 카레 먹고 싶어요. 오늘 그러니까 본인은 들은 게 그거네. 먹을 거니 먹을 거. 아니 계속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인데 그 두 개를 제일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릴리 씨는 뭐 도쿄 디즈니랜드나 이런 거 네, 보러. 디즈니를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 가까운 나라들을 사실 좀 계속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많이는 없어요. 네, 근데 쟁여놓고 네, 있는 상황이라. 늘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도쿄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항상 들긴 들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수도니까 그렇죠. 수도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뭐 도쿄 관련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시간은 항상 한정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나중에 도쿄 시마 편 한번 준비해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도쿄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쿄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다녀오셨던 분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락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